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호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2018년 3월 26일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꽃피는 춘삼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그리고 만족할 만한 봄을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 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실은 언제부턴가 좀 많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이라 그러면은 만물이 생동하는, 새롭게 탄생하는, 그렇죠, 새 생명이 잉태되는, 가슴 설레는 계절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는요. 봄 하면은 이꼴은 뭡니까?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 주식판에서는 또 보면은 뭐예요? 이 상장 폐지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온갖 이 역정보와 찌라시, 그리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듯한 쓰레기성 기사들을 올리는 그 누구들, 그로 인해서 우리 개미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고로운, 그렇죠, 달갑지 않은 봄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언제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네,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 특히 이 주식시장에 발을 사실 안 담그고, 그렇죠,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위험천만한, 그리고 시작부터 이 불공평한 게임의 장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죠,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어때요? 이 금융 자산의 증식에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한낱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의 대열에 가담할 수 있는, 그 부동산 투자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하지만 그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 힘없는 개인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더군다나 이제 국제 정세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마찰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직은 중국이 좀 어떻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 뭐 그걸 느끼는지 미국의 어떤 전면적인 대응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패권 국가들의 이러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수주의적인 어떤 움직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참 이 와중에 우리 손해를 보고 진짜 큰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주체들은 다름 아닌 우리 개인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특히 코스닥에 많이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한 언제나 우리의 첫째 관심사, 목표는 뭡니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죠. 워런 버핏 영감님처럼 늙어 죽기 전까지, 그렇죠? 네,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각자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시장을 멀찍이서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새로운 기회의 싹들이 잉태되고 있고요, 싹을 틔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엇박자를 놓아서 이 계좌가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좀 힘든 시기에 오셨다 그러면 당분간 좀 이렇게 쉬시면서 좀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자, SK텔레콤이 양자 암호 통신을 개척하는 선두 대열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G 이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앞서 제가 동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KT나 LG나 SKT 다 모두 마찬가지겠죠. 역시 SKT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양자 암호 통신 1위 업체인 스위스에 있는 IDQ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700억 플러스 현물 투자 조건으로 IDQ의 지분을 50% 확보해서 일대 주주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통신 사업자들은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새로 열리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펀더멘털은 뭡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그건 바로 안정성이죠. 양자 컴퓨터 해킹으로부터 어떻게 고객 정보를 지킬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 암호 관련된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돼서 이곳저곳 집단에서 가동하기 시작하면은요, 제일 타겟이 됩니다. 제일 타겟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신 서비스 자체가 무이미지죠. 아니, 해킹이 되는데 누수가 술줄줄 새는데 그 집에 누가 돈을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고요. 약간 그 구글 링을 좀 해보시면은요, 이 한국의 어떤 그 연구 환경이 이제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그 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같은 데는요,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요, 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의 어떤 연구 환경이 이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좀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 어때요? 무조건 빨리빨리, 그렇죠? 남들보다 싸게, 싸고 좋은 물건을 빨리빨리 찍어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런 전략이 안 먹힌다. 그렇죠? 조선산업이나 철강산업이 쇠퇴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차하면 이 자동차 산업도 그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산은 그동안에 큰,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중심축 역할을 한 도시였지만 역으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울산이기도 한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어떤 유니스트, 이런 연구기관들이 좀 중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싶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해킹 걱정 끝, 양자 통신 시대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매일경제인데요. 3월 16일자 원호섭, 김윤진 두 기자가 기사를 하나 올려놨는데, 컨텐츠가 본인들이 직접 만든 건지 어서 뭐 뺏겨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컨텐츠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사파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사파를 직접 그래픽을 사진을 올려놓고 아주 장문에 아주 고퀄리티 기사를 작성을 해두어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어떤 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블로깅을 하는 블로거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실에 입각한, 사실에 근접한 퀄리티가 높은 고품질의 컨텐츠를 양산해야 된다.
K-팝, 한류,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꿈을 여기 위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수년간 준비를 해서 연구생으로, 연습생으로, 그렇죠? 그 젊은 청춘을 불태워가면서 각을 딱딱 맞춘 어떤 군무, 안무, 노래, 그렇죠? 패션. 그것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한류거든요. 그것이 곧 문화 컨텐츠의 힘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고퀄러티의 컨텐츠가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사회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요. 너 같은 기자들과 나 같은 교수,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약간 그 비속어로 붙여가지고 XX들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교수들과 기자들만 제대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각자의 본분만 다 하면 정치야 그렇다 치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 그렇죠? 최근에도 아마 그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지금 보세요. IBM이 끝났다 그랬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인가요? 그렇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사실 존재하게 된 데는 이 IBM이라는 거대 공룡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HP나 뭐 이런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기업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IBM은 끝났다라고 했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 IBM은 자체 연구소를 이렇게 가동하면서 미래를 이끌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어요. 국가에. 네. 아니, 기업이 이런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로봇,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원천 기술을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개발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수익 창출을 하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사나 연구소들은요, 필요한 기술들을 국가로 귀속을 시켜요. 네,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기사를 여기서 본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것은 일개 개인이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을 만한, 독점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이거죠. 인류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되고 그 혜택을 널리 자국민들이 먼저 1차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 혜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IBM은 향후 5년 내에 사물과 기기에 들어가서 제품의 위 변조를 막게 해주는 데 사용되는 소금 알갱이보다 작은 컴퓨터를 출시하겠다. 이게 소금 알갱이인데요. 소금 알갱이보다도 작습니다. 컴퓨터가요. 이 수십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는 소형 컴퓨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가 존재하는 모든 시장에 이 기술이,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이 되어서 가짜가 판을 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위 변조를 막겠다.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떤 개인이나 사기업이 소유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국가가, 여기 보세요. 자, 차세대 양자 암호화 방식을 자발적으로 미 국가표준기술연구소에 제출했다. 이건 뭡니까? 자, 개발은 그네들이 했으나 그것의 어떤 소유권이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기관으로 인계를 한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웃집 과학자라는 섹션의 기사에 국내 연구진 태양전지 고전압 출력 가능성 열었다. 그렇죠? 퀀텀 닷을 이용한 태양전지가 앞으로 대세인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이런 그 약점 혹은 결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천 기술들을 누가 만들어요? 보세요. 이 키스트 김동훈 박사, 참 인물 좋습니다. 그렇죠? 이 젊은이들이, 이 젊은 천재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참 네 집 아들인지 인상도 좋고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인재들이 인류의 어떤 그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또 안전하고 또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도요, 불이 환하게 켜진 연구실 한쪽에서 오로지 이 연구자로서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도 불을 밝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네이처셀발 그리고 차바이오텍발 이 바이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반면에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공매도 세력과 앞서 제가 동영상에서 좀 찍어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특수한 상황을 이용한 철저한 시나리오로 계획된 어떤 공매도 세력과 일부 비양심적인 어떤 기사라고도 불리기 어려운 타이틀만 기사지, 사실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일부 세력들이 결탁된, 그리고 어떤 이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방어 기제가 여기에 겹쳐져서 일어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거리로만 들어주십시오. 자, 그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느냐. 요 기사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일본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치료 승인이 일본의 그 재생의료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마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무국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재생의료위원회 마에가와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이 재생의료학회가 네이처셀과 같은 이런 그 새로운 기술 기반의 의료 벤처 혹은 집단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정보를 좀 여기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특히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 기술이 어떤 그 임상 그 요법으로 승인된 게 아니라, 연구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승인이 됐고, 몇몇 병원들과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병원들에서 치매 환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약물 치료가 안 듣는, 그렇죠? 기존의 약물 치료 요법은 사실 치료제가 아니고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어떤 그 발발을 좀 이렇게 늦추는,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약들이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매의 어떤 발병 속도를 늦출 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약발이 안 먹히는 그런 중증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새로운 그 치료 방법을 좀 이렇게 무료가 아니라, 임상이 아니니까요, 돈을 받고 정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제가 원문을 직접 일본어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기사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자,
근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예요. 자, 알츠하이머 치매는 몇 가지 약이 나와 있는데 질병을 낫게 한다기보다는 진행을 늦추는 역할밖에 못한다. 고치는 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 이번에 이 재생의료 기술이 승인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약은 진행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것에 이 치료 기술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약을 먹어도 좀처럼 진행이 늦춰지지 않는 환자, 또 증상이 진행되는 환자에게 이런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를 보세요. 이 치료 기술로 병의 진행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참 얼마나 좀 긍정적인 코멘트입니까? 남의 어떤 누군가의 어떤 기술이나 연구 성과 업적을 그저 무조건 깎아내리려고만 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단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일본이나 그 미국이나 유럽의 독일과 같은 어떤 그 선진국마다 다 그 시스템이 다른데 한국은 일본하고도 명백하게 좀 다른 노선을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재생의료위원회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트를. 자, 사이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사이트는 곧 뭡니까? 얼굴이잖아요. 어떤 회사나 이런 연구위원회나 단체, 그룹의 얼굴인데 그래서 이 웹페이지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잘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 봤더니 참 컨텐츠가 좋습니다. 이 보십시오. 쭉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일본 재생의료학회인가요? 거기랍니다. 수천 명의 전국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굉장히 큰 단체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밑으로 스크롤을 해보고 있는데 이 스크롤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이미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참 고급집니다. 멋집니다. 이 그림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 내용은 일본어로 돼 있고 이러니까 모르겠는데 어쨌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바이오 벤처라든가 어떤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보게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회사에서 좀 돈을 좀 들여야 돼요. 이 웹페이지 제작하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좀 퀄리티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노포커스라는 회사가 한 군데 있는데 이 뜬금없이 이걸 왜 올렸냐면 제가 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한번 들어가 봐서 이제 요번에 아까 일본 재생학회 그 홈페이지를 보고 좀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 보는데요.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왠지 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하이테크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가 하는 것을 좀 심플하지만 잘 소개하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 같아서 제가 이 제노포커스라는 코스닥 바이오벤처의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아까 일본 사이트와 비교를 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은 이런 사진은 이게 대표이사 같으신데 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잘 보기 힘들어요. 이런 이미지들은 갖다 붙일 수 있으나 이런 그림이요, 이 그림이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와중에도 좀 이렇게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나온 김에 제노포커스 한번 찍어봤더니 신규주인데요. 지금 이제 꿈틀꿈틀하고 이제 상장 고점 도전을 하고 있죠. 여기가 고점인데 2만원이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저 상장 고점을 향해서 힘차게 좀 도전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5년 5월 상장을 했고요. 적자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바이오텍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회계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이 수치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믿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보이는 건 믿어야지 어떻겠습니까? 자, 제노포커스 어쨌건
적자는 안 나네요. 수익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창출되는 회사입니다. 단기순이익도 나고요. 네. 그리고 주봉상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생명선 이 구간부터 타고 있었고요. 이 라인 상단을 돌파를 해서 주가를 이렇게 만 원대 중반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일봉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디서 튑니까 여러분? 주가가요, 이렇게 상장을 해서 그 고점을 맞고 2년 이상 이렇게 바닥을 긴 회사가, 자, 튀는데 어디서 튀나 보세요. 자, 어디서 사야 됩니까 여러분?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자, 제노포커스를 사는 자리가 최근에 어디였느냐, 이렇게 일봉상 제2생명선, 그 위에서 W가 나오죠. 이런 데도 좋고요, 이런 데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다?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건 월봉이 됐건 120분봉이 됐건 60분봉이 됐건 진입의 근거를 우리가 공통적인 라인을 갖다가 좀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이 120분봉이 아니고 200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노포커스에서도 그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일봉상 찍는 자리를 보세요. 자, 분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120분봉. 네. 그래서 이런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 어떤 그 좀 급소, 일단 주식을 시세를 주기 전에 급소 자리에서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혹은 공부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속 종가선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2.89%, 다행히 코스닥이 좀 반등을 주어가지고요. 그동안에 상심이 크셨던 분들이 아직 많으실 텐데 아직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먼저 읽고 들어가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0%에서 어때요? 50%가 반동가리가 먼저 나고 들어갔는데 다시 50%가 거기서 수익이 난다고 100% 원금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75%밖에 안 되죠. 그게 바로 원금을 까먹는 손실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수익은 둘째고 어찌됐건 좀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원금이, 계좌가 원금을 먼저 까먹지 않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영원한 숙제입니다. 모든 개미들에게는요. 기관은 그게 가능하죠. 어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은 가능해요. 기관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가능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게 안 됩니다. 자, 인스코비 이런 기업들 지금 그 FD 임상 승인을 어떤 재료로 해가지고요. 며칠 전부터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저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담아놔 봤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손실은 안 나고 있습니다. 인스코비는 며칠 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조금 수익이 좀 그래도 20-30% 나 있는 상황이네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요 주식을 보시면은, 네, FDA 임상 그 3상을 이제 거의 완료했다 그러고, 벌침 독을 이용해 가지고 좀 새롭게 접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재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모르고 있었는데, 네,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 정도에서 따라 붙었더니 오늘 또 상한가가 나서 홀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찍어봤더니 어떻습니까? 네, 이런 그림인데, 살자리를 한번 찾아보셨나요? 월봉도 한번 보셨고요. 저는 사실 월봉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주봉에서는 사실 그 살자리를 찾질 못해서 이런 자리에서 잡았으면 좋겠지만은, 여기는 이미 놓쳤기 때문에 살자리가 없었는데 놓쳤죠. 놓쳐가지고 5,000원, 5,000원, 4,000원에 샀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이미 2,000원에서 4,000-5,000원이 왔는데 들어가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월봉을 찍어봤더니 제2생명선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조금 소량 들어가 봤습니다. 월봉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이런 것도 재료가 있는 것 같고요. 네, HLB 굉장히 강합니다. 텔콘도, 네, 제 동영상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주식이 굉장히 좋아 보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텔콘도 무슨 재료가 있는지, 네,
일봉상 생명선에서 V자 찍고 반등하는 게 자리가 나왔네요. 거기를 튀었더니 오늘의 상한가가 시연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패턴으로 전고점을 넘고 있습니다. 신고가로 향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기존에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이벤트에 휘말리면서 힘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도 가야죠. 바이온도 줄기세포 섹터에 계속 있더니만 보시다시피 주봉상 월봉 제2종가선을 거기서 W를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코아스템도 네, 줄기세포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신규주로서 바닥에 붙어 있지만 네, 상한가가 나오면서 고점을 향해서 강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넥신 바이로메드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네이처셀도 뭐 저는 여기서 이제 되돌림 좀 줄 줄 알고 조금 들어갔다가 그대로 밀어버리길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손절매를 하고 탈출을 했는데 예, 어쩔 수 없죠. 다시 조금 또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만큼 빠졌는데 6만원에서 2만원대가 됐는데 지가 빠져봐야 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빠져도 어쩔 수 없고요. 자, 오늘 일에서요. 네, 별로 영향가는 없는데 시장이 혼탁하면 너무 이 시세 전광판이나 이게 시세를 너무 HTS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조금 한 발 들어 물러나셔가지고 투자를 좀 쉬시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풀베팅할 순간은 아닙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분명한 것은 좋은 종목들이 잉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하시면서 뉴스들을 좀 검색하시면서 진주가 될 수 있는 흙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원석들을 한번 발굴해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조금 더 이번 한 주 지켜보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끼고 항상 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망하고 동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